두 번째 시작할까요? 10쪽 다 푸셨죠? 가볼게. 아참, 오늘 심화독해는 여기가 아니라 아마 4층에서 할 거예요. 401호라고 4층에서 되게 넓은 데서 하니까 잘 듣고 가시면 되고, 오늘 심화독해는 저번 주에 배웠던 인문철학과 또 관련이 깊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봐요. 아닌가? 뭐였지?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그 충전지 작동 원리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봤을 문제일 확률도 높아요. 현태가 또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넣었냐면요. 이번 올해 거는 평가원에서 낸 거긴 한데 학생들이 본 적이 없는 시험이에요. 2022년에 수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1년이지. 22 시행 수능부터 새로운 유형의 수능으로 바뀌었지. 현택 영역으로. 그래서 그걸 예시 문항이라 해서 예시 문제를 한번 줬었어요. 거기에 충전지 원리에 대한 꽤 괜찮은 기술 지문이 있어서 오늘 현태한테 그거 하라고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 원리가 올해 수특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었으니까 이따 재밌게 해보시고요. 현태는 또 볼멘 소리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걸 누가 해야 하는데 저는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넣어줘서 또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가볼게. 이거 뭔가 아까 이거는 뭔 논제인지 하면 논제 굉장히 짧습니다. 설명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논제예요. 이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나올 텐데 두 사람의 입장이 나왔다고 눈치챘을까요? 바로 햄펠과 셀먼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으면 기본 틀은 읽은 거예요. 이 문단에서 햄펠이 무엇이 설명이 될 수 있냐고 한 건데 조건 몇 개로 보셨어요? 설명이 되기 위한 조건. 혹시 3개로 보셨나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더 추가하셔야겠습니다. 4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아마 다 읽었을 거야. 이 문단 어디로 오시냐면요. 3번째 보세요. 이 문단 3번째 줄.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자, 설명하는 부분이 설명항이야. 요게 전제에 해당해야 되고요.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해야 된답니다. 요게 추가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다시. 설명항은 전제고요. 그래서 설명항은 전제여야 되고요. 피설명항, 이게 설명되는 부분이야. 설명되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한다. 이게 0번째 기준 조건이라고 난 감히 말할게요. 이게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진짜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를 보러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려면 역시 구체 추상 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첫째 찾으셨나요? 이 문단의 4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을 죽는다처럼 아하, 체크. 보편법칙, 추상 하나 있어야 된다. 보편법칙.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줄 끝부분으로 둘째 가볼게요. 보편법칙이 빨리 보이세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훨씬 구체적이죠. 와 같은 선행 조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구체적인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야, 다 나왔어. 답 나와. 사실 아까 그거. 좀만 더.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화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돼야 된대요. 근데 건전한 논증이 뭔지 보니까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래요. 그러니까 전제도 참이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즉 여기 존재하는 논증 명제들은 다 참이라는 소리가 성립해야 이걸 써먹을 수 있대요. 그래야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대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가지 플러스 1가지 조건. 이게 바로 햄펠이 주장한 설명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3문단에서는 바로 깝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 안 맞는지 볼까요? 첫 줄 볼게요. 하지만 햄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직관은 뭘까요? 직관이랑 똑같은 말은 바로 선험입니다. 선험. 감각하지 않아도 아는 거. 직관. 그러니까 직접 말해주네. 무한하게. 즉 경험 저번에 했죠? 감각하여 인지함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는데 선행 조건에 구체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구체가 들어가야 되고 논증이 참과 명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여해야 된다는 논제 명제 참의 원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과학적 방법, 즉 구체적 선행 조건 이런 구체가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직관이랑 안 맞을 때가 있다. 우리가 굳이 구체 안 따져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 괜찮은 예시들이 많았는데 오늘 잘 안 떠오르네. 오수병은 늙었다. 오수병은 늙었다. 오수병은 늙은이다. 늙은이다. 이거를 굳이 저 세 가지 조건에 구체적 사례까지 구체적 선행 조건까지 꺼낼 필요가 없다. 그냥 딱 보면 그냥 그냥 늙은이 맞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고요. 반대로 우리 직관에서는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 이것도 설명으로 봅시다 하는 것들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대요.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셀먼이었습니다. 자, 셀먼은 뭐라는지 볼까요? 별거 없습니다. 인과 개념에 주목했대요. 찾으셨죠? 인과에 주목했다. 설명은 바로 인과로 구성되면 설명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다 버리시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과를 설명하려면, 즉 원인과 결과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 원인과 결과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설명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밑에서 4번째 줄 보도록 밑에서 5번째 줄 봅시다. 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여기요.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대요. 이게 있어야 된대요. 셀먼의 말처럼 설명을 인과로 설명하려면 인과가 얼마큼 잘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지문은 따로 있습니다. 셀먼의 시공간적 연결 논리는 따로 있어요. 이 지문은. 지식이 이렇게 항상 다 확장된다니까. 자, 지문 끝났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8번의 답은 5번이요. 이거 넘어갈게. 설명 안 해도 되지. 9번 많이 틀리셨죠? 답은 1번이에요. 괜찮을까요? 건전한 논증이면 반드시 설명이다. 에이, 조건이 3개, 공식적인 조건이 3개였는데 건전한 논증은 3번째 조건이잖아. 이거 하나 맞춘다고 무조건 그 설명이 성립한다? 에이, 이거는 조건 명제에서 말이 안 되죠. 3가지 모두 다 성립해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10번의 답은 4번인데 이거 넘어갈게. 10번의 답 4번 넘어갈게요. 11번 풀러왔거든요. 아니, 넘어갈게. 질문 있으면 꼭 해요, 따로. 나 지금 정답률 90%는 그냥 넘어가고 있어. 설마 하면서.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꼭 다시 물어보거나 생각해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11번은 요게 정답률이 50%네요. 요걸 볼게. 하지만 아까 봐봐요. 자, 가나다에 뭐 들어간지 볼까요? 가는 설명항이래요. 보편 법칙이 들어가야 된대요. 보편, 추상. 나는 선행 조건이랍니다. 구체. 아까 했잖아. 피설명항은 아까 0번째 조건. 네, 결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음을 보자고요. 뭐부터 나오냐면요. 이 다가 제일 쉽게 나와요. 물음이 뭐였는지 볼까?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도일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뭐뭐뭐인 법칙, 보편적 법칙에 의하여 뭐뭐뭐 구체적인 선행 조건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결론이. 그래서 반사각이 30도입니다. 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했어 아까? 피설명항이라고 0번째 조건에 깔았죠. 일단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디귿입니다. 예, 물음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죠. 이해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30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30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자, 이제 기억을 봅시다. 기억. A는 구체야 추상이야? 구체잖아. 직접 있는 거잖아. 니은 평면겨울 A 뭐야 구체잖아. 둘 다 선행항에 때리시면 됩니다. 근데 리을 보세요. 뭐야 이건 구체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화된 과학 법칙 아니야? 추상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보편 법칙 가에 때려주면 되겠네요. 답이 4번인 이유입니다. 별거 아닌데 지금 보니까. 수특 봅시다. 수특 페이지 98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특 페이지 어딘지 물어보시던데 목차에 써놨어. 이거 개노가다야. 목차에 써놨어. 목차에 몇 페이지 수특 연계된지 다 써놨으니까 이걸로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도. 이 수특을 읽었을 때 이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이 지문밖에.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거 헨펠의 지금 설명이론 있잖아요. 예, 올해 수특에 98쪽 보셨나요? 이게 나오네요. 자,
1문단 읽어봐요. 1문단 읽어봐. 보이나 안 보이나? 첫 줄부터 알겠어요. 첫 줄부터 알겠어. 됐을까요? 이번에 수특에 실린 글은 뭡니까? 바로 역사학에 대한 햄펠과 드레이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역사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본 거예요. 이제 둘이 신나게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알 것 같습니다. 반갑죠? 햄펠이 또 나왔네요. 햄펠 뭐라고 하겠어요?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역사학을 해석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드레이는, 자, 드레이가 바로 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내가 파드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햄펠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야, 인간인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기계냐? 자연계의 현상이냐? 무슨 보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인간이 역사학에서만큼은 네가 말하는 보편 법칙에서 도출되는 결론 그 설명 이론을 써먹을 수 없어 임마. 인간은 합당한 이유라고 판단한 것을 이유로 토대로 해서 행위한단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끝. 진짜야. 읽어봐. 그냥 그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햄펠과 드레이가 싸우고 있는데 드레이가 하는 말이 햄펠 비판 지점을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 오늘 수특 지문 중에 제일 쉬운 걸 거예요. 이 햄펠만 이해했다면. 자, 이제 문학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더 읽어드리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갈게. 넘어가자. 읽어봐. 왜냐면 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어휴. 어제보다 지금 7분 빨라요. 오늘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쪽 왔을까요, 교재? 내가 어제 시간을 왜 또 소모한 줄 알아요? 어줍잖은 잘난 척하고 있느라. 야, 대단하지 않냐? 내가 이거 수특을 밤새 읽은 다음에 각 수특 지문이 연계랑 뭐랑 연결된지 이걸 찾는 이런 잘난 척하느라 시간을 써서 오늘은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6번째 그 문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 분석만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모든 논문은 다 분석해준다고. 그러니까 연계가 없는 걸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 물론 뒤적뒤적하면 뭐 어디 뭐 보람고 내신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건 넣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데 교과서 작품도 아니고 기출도 아니고 아예 생인 작품들이 나와요. 그런 게 있나요 하면 그럼요. 시조가 몇 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시조만 한 4만 편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시 공부할 때 오해하는 거. 어차피 고전시 몇 개 없다가 하는데 다 하면 되지 않나요? 4만 개 다 하시게요? 글쎄. 비추합니다. 나 석사 했는데 100개 조금 넘게 했어요. 못해요. 못해요.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름고가 이 동동을 2학년 1학기 때 했었군요. 그리고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도담고도 하지 않았나요? 도담고도 2학년 때 했어요. 팽리아 씨 알잖아요. 그래서 동동은 내신 작품에서 2학년 때 본 학교들이 있습니다. 두르고는 동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하지만 이 동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려가요의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가요는 한번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나오나요? 나와요. 이 동동 연계 기출도 실어놨어요. 2017년 6평인가 한번 나와갖고 같이 까놨는데 그냥 모르면 뒤져야 됩니다. 아마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멘트를 안 할 건데 이따 풀고 당해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 고려가요는 자 언제 즐기던 거야? 어느 시대 때 즐길까? 고려가요는 고려라고 생각하세요? 낚시 같아요? 이제 내 말에 신뢰가 전혀 없구만. 고려 때 즐겼던 노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들 지금.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 때 즐긴 노래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맨날 낚시만 해서 그런가 봐요. 자, 고려가요는 고려 때 즐긴 게 맞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조선 때도 즐깁니다. 조선 때도 즐기는 거예요. 고려 때 훈민정음은 없는 거는 상식.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일단 동동 한번 형태만 볼래요? 자, 올해 버전은요. 번역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수특에서. 그래서 읽기가 아마 아름고에서 도담고에서 내신 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친절해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원래는 고어로 가득하거든요. 자,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고려시대 때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로 재밌게 즐기던 유행가예요. 그러니까 고려 탑
탑 100이에요. 고려 멜론 탑 100이야 이게. 근데 그걸 조선시대 궁중음에서 쓰기 위해서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할 때 백성들이 입에서, 즉 소리로만 존재하는 거를 옮겨 적은 거거든. 이거 언제 옮겨 적었냐? 세종 때 옮겨 적습니다. 근데 세종이 뭘 만드셨어요? 한훈민정을 만들었잖아. 빨리 써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소리를 받아 적게끔 제가 최적화된 훈민정을 만들었는데 빨리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훈민정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가요가 지옥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한 말과 어휘는 고대 어휘를 써요. 근데 쓰여져 있는 문자는 초창기 훈민정으로 써져 있습니다. 지옥 파티입니다. 내용은 내용대로 옛날 내용. 문자는 문자대로 초기 훈민정음.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올해 버전은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읽을만하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월노래라고 시작합니다. 일단 정월이 뭔지부터 알고 갑시다. 야, 정월이 몇 월이야? 정월 대보름 할 때 그 정월이거든요. 몇 월이에요 하니까 야, 어제 진짜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일단 2월, 얘는 양반이에요. 2월, 4월, 윤4월이요. 뭐 별 개소리 다 나왔는데 1월입니다. 1월 제발. 정월은 1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절이 언제예요 하니까 와 겨울이요. 이런 미친. 음력, 물론 겨울이라고 해도 돼. 음력 1월이지 당연히. 조선시대에 기록된 건데 고려시대 때 부르고, 아직 태양력은 우리가 대한제국 때부터 쓴 거기 때문에 광무 연호와 함께 쓴 거기 때문에 1900년대부터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음력 기준이에요. 자, 음력 1월 언제일까? 지금 아닌가요? 지금이에요. 밖을 보세요. 눈이 내리나요? 비가 내리나요? 비가 내리네요. 바로 그 시즌입니다. 바로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이제 봄이 오는 그 시즌이 1월인 거지.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자고요. 자,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하네요. 정월 날인물, 번역도 되어 있어. 세상에. 원래 날인물인데. 냇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어저 녹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번역되어 있는 거 보세요.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이 얼고자 녹고자는 이렇게 보세요. 강이 뭐 의지를 가져서 나 얼어봐야겠다, 녹아야겠다, 그 고자 뭐 하고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얼어 있었다가 이제 녹으려고 해요. 그 다음 볼게요. 세상 가운데 나서는, 야, 이거 기억나세요? 원래 어떻게 써 있었는지 이거? 세상 나곤 몸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친절함을 보세요. 자,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요. 이 몸을 화자라고 잡아주세요. 얼른 써봐. 몸, 화자. 몸이요. 원래 홀로 멸셔라고 써 있는데 홀로 살아가는구나, 지내가는구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위에 냇물하고 대조되어 있는 인물 몸이에요. 자, 냇물은요, 얼어 있었다가 다시 녹아서 이제 흐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어붙어 있다가 다시 이제 살랑살랑 이제 녹아내리기도 하는데, 나는 이 화자는 편함이 없어요. 계속 혼자 살아갑니다. 자연과 인물이 대조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됐지? 넘어갈게. 아으동동다리는요, 후렴구고요, 여음이고요, 별 의미 없는데 내가 혹시나 몰라서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써봐요. 좀 유치하지만. 후렴구 역할 3가지만 쓸게. 하나, 연과 연을 구분해요. 조금 유치하지만 써봐. 연과 연 구분. 동동다리 말하는 거야. 2번째, 운율감. 왜? 반복되니까 운율감. 기본. 3번째, 나 이것 때문에 쓰라고 한 거야. 동질성, 통일감이라고 써보세요. 동질성, 통일감. 아니, 동질성,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시잖아요. 동동에 묶이는 시잖아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뭘 또 동질성을 줘요? 이 동동은 각 수마다, 각 월마다 노래가 한 편씩 실려 있는데 인과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님 잘생겼어요. 나 혼자 외롭게 막 이러고 있어요. 혼자 왔다 주죽박죽해서 내용상 스토리가 잘 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후렴구가 동일하게 때림으로써 이거 같은 노래들이구나라는 동질성과 통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기출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이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월 노래 들어갑시다.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자, 주체가 빠져 있어요. 님이라고 해보세요. 주체. 그러니까 님이 등불 같다. 높이 켠, 님이 높이 켠, 앞에 쓰셔야겠네요.
님이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자, 사람을 등불에 비유한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등불에 비유할까? 놀랍게도 이게 불리던 시기보다 1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이 표현을 놀랍게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 그는 빛, 좀 이상하지만, 빛수병, 막 이런 거만 쓰잖아, 요즘에 인터넷에서.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 빛강선, 막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야, 어떤 행위를 할 때 빛이라고 해, 사람 앞에다가. 그렇지. 훌륭한 행위를 했을 때, 이타적 행위. 남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역시 대단해, 역시 빛,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임의 인품을 찬양한 겁니다. 외모 칭찬은 아니고요. 인품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말하는지 볼까요? 만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비추실 모습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이 빠져있죠. 3월은 자 없지만 그냥 쓰세요. 2월 노래 아래에다가 중간에 비어있잖아. 3월은 님의 외모 예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외모 예찬이에요. 꽃에 비유합니다. 진달래꽃 같이 생기셨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막 이렇게 써있는데 읽어보면 알아요.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월 가겠습니다. 4월 아니 잊어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요. 자, 꾀꼬리새라는 자연물이 나왔네. 꾀꼬리새는 안 잊고 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녹사 별사탕 귀찮으니까 제가 말해드릴게요. 고려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녹사님 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녹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찬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님이 남자였던 거예요. 그때 관직은 남자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녹사님은 근데 뭐래요? 옛날을 잊고 계신가? 님이 안 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때요? 꾀꼬리새라는 자연물과 님이라는 인물이 역시 대조되는 거 확인되실까요? 자, 그럼 이거 대조인 거 확인했지. 4월 꾀꼬리새라는 자연물. 얘는 와요. 근데 녹사님은 안 와요. 대조돼요. 인물과 자연의 대조. 자, 그럼 말해볼까요? 정월과 4월은 자연물과 화자가 대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군. 괜찮을까요? 이런 건 또 안 낚이네. 땡입니다. 이런 걸 낚여야지. 이 사람들아. 낚여버리면 어떻게 해? 안 낚여야지. 다시 정월과 4월은 자연물과 화자가 대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 정서 주체 구분. 주체 구분, 화자와 대상을 구분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건 낚이지 마세요. 정월은 화자가 맞았지만 방금 본 4월 녹사님이 화자입니까? 대상이죠. 자, 4월은 대상이 자연물과 대조된 겁니다. 정월이 화자와 대조된 거죠. 화자와 대상 구분 문제는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동은 그걸 내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거 나오나요? 했더니 왜냐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뭘로 시작했냐면 안 나와요 이거 하면서 이제 시작했거든. 그 11호 추가강의. 그리고 끝날 때 뭐로 끝나요? 안 나와요 하고서 이제 끝냈단 말이야. 했더니 이건 나오니 뭐 그걸 내가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동동은 평가원에서는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 중요한 작품이. 그래서 올해 조금 봐줘야 됩니다. 8월로 넘어갈까요? 자, 8월 보름에 여러분들 8월 보름, 보름이 15일이죠.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은 양력이고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괜찮아. 어제 다 낚아보니까 다 낚여서 지금 낚이는 것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8월 보름. 근데 옆에 써 있어요. 가위 날이지만 가위 한가위요. 예. 자, 근데 이 가인날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추석이다, 집에 가는 날, 송편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의 특색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3일 쉬는 연휴가 있는 우리 민족의 축제라고 하는 게 설날과 추석이죠. 자, 근데 고려시대 때 물론 둘 다 큰 축제겠지만 언제가 더 화끈하게 놀겠어요? 추석과 설날 중에 뭐가 더 신나게 놀 것 같아요? 당연히 추석 때도 놉니다. 왜? 야, 춥다가 안 놀 거 같냐? 그렇지. 추석이 뭐야? 수확하는 날이잖아.
이날쯤에서 이제 곡식들과 과일들을 수확하는 날이라고요. 먹을 게 가장 많아요. 뭐야, 잔치지 뭐. 그래서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자, 이건 양키도 똑같아요. 메이크업 친구들, 양키라고 하지 말라고 하네. 메이크업 친구들, 이거 뭐 합니까, 걔들? 추수할 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보내지 않습니까? 칠면조인가 그거 튀기고. 자,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윈날을 대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근데 가윈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이 축제를 지내야 오늘날이 가윈날이로다. 화자의 심리를 봅시다. 화자의 심리는 오늘이 가윈날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맞은가요? 아닌 거야. 아니 이렇게 써있는데요. 오늘이 가윈날이로다.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가윈날인데 님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축제인데 축제같이 안 느껴지는 우울하고 외로운 화자의 심리가 느껴진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축제라서 신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분 지금. 자, 그 다음 10월입니다. 10월에 저며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아니 이거 니들 말고 니들 1년 선배들이 고2 때 그 아름고 선배들인데 저번에 내가 80만 원 털리고 온 데 있잖아. 그 양주 사주느라. 걔들이 고2 때 동동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리수나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은 뭐로 되어 있냐면 바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랏이라고 되어 있거든, 원문이. 근데 이걸 난 당연히 내가 연구한 대로 보리수나무요라고 해석해야 내가 스토리가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자꾸 아름고 모 선생님이 고모 선생님이 이거 고로쇠나무입니다 이러는 거야. 고로쇠나무? 고로쇠나무는 뭐냐면요, 이 아재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산에 가면 고로쇠나무 수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아재들이 가끔 먹고 사고 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고로쇠나무라고 해서 스토리를 안 이어지게 하더라고. 자, 수특에서 인정해줬습니다. 보리수나무가 맞아요. 선생님 보고 계세요? 고로쇠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보리수나무인지 고로쇠나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중요해요. 왜냐면 보리수나무라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고로쇠나무야 그냥 맛있는 그냥 뭐 간식 주는 나무지만 이거는 고려임을 고려한다면 차원이 다르죠. 이게 뭘까요? 어느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일까요? 불교잖아. 부다. 왜? 석가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상징한 나무, 아주 신성한 나무예요. 고려가요라고, 보리수나무라고, 개쩔어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 계속. 10월에 저며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누가? 자, 주체 써주세요. 이번에는 화자입니다. 내가라고 써볼까요? 내가 저며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참, 저면은 번역을 해준 게 저면인데 저면을 모르더라고. 저미어의 준말, 저미어를 지금 모음 추가한 거고요. 저미다를 알면 되죠. 저미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옷 따위를 겹쳐 정리하다. 약간 저고리를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앞섬을 점이다. 아니면 그 백종원 있잖아. 이분이 소고기 묵국 끓인다고 해봐. 아유, 오늘 제가 끓여드릴게요. 소고기를 얇게 점여유. 이렇게 하잖아. 소고기를 얇게 점여유. 점이다, 썰다예요, 썰다. 소고기 묵국 먹고 싶다. 그러면 썰어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썰어놓은 보리수나무라. 이게 뭘까요 하면, 자, 신성한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얇게 썰어놓으면 이제 어떻게 갖고 다니면 돼요? 들고 다니는 거야. 뭐야? 부적이야, 부적. 이걸 들고 다니면 신성한 보리수나무의 기운이 나를 악령과 애군으로부터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들고 다니면 돼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기껏 꺾어서 썰어놨는데 지니고 다니실 한 분이 없대요. 네, 임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무슨 고로쇠나무로 가서 는 그러실 수도 있죠.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올해 수특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황계사입니다. 제목이 황계인데요. 이 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60개 치킨 할 때 그 개입니다. 닭개자입니다. 황은 여러분들 아는 황이 없잖아. 누를 황밖에 그 황자입니다. 노란 닭이랍니다. 옐로 치킨입니다. 근데 이게 옐로 치킨?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작가를 보세요. 미상.
그리고 어느 시대 거냐면 고려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불렀던 거. 아까 동동이 고려 멜론 탑 100이라면 이거는 조선 탑, 정확히는 탑 12거든. 12사가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12개를 모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전해진 거야. 그래서 조선 멜론 탑 12에 들어간 그 노래인데 그래서 근본이 없어요. 내용이 아니 여태까지 근본 없는 걸 뭐 많긴 하고 서사가 좀 약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 근본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야. 아, 님 그리워요. 야, 근데 오늘 롤스케이 봤냐? 겁내 재밌지 않냐? 이 정도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뭔 개소리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가볼게. 일조 막히나요? 하루 아침. 예, 하루 아침에 갑자기란 뜻이죠. 뭐 일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끊겼어라. 이렇게 시작하네요. 끊어졌어요. 그 다음 자네 일정 하나 정한 거 하나 꼭 정말이란 뜻입니다. 정말이란 뜻이야. 정말 자네 정말 일정 정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됐습니다. 누군가 안 오고 있나 봐요. 기다리고 있네요. 좀 뻔해요. 근데 이 아해야 말드소가 좀 특이합니다. 이거 후렴구입니다. 아까 그 아으 동동다리 같은 건가요? 그런 후렴구인데요. 이건 여음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해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써보세요.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이라고 쓰세요. 화자도 아니고 님도 아니에요. 이 아해가, 미안. 이 아해가, 뭐 미안은 아니고 방금 아해라는 존재가 뭐냐 하면 그냥 화자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갑자기 3의 존재야. 이거 누가 말하냐면 화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해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해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말 듣소라고 하고 있거든.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한번 의역을 해볼게. 아유 우리 님은 왜 안 오지? 무슨 일로 안 오는 거지? 애야 아유 내 말 좀 들어봐봐. 애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이런 거거든. 자, 뭘 위해 쓴 것 같아? 화자의 심리, 즉 화자의 답답한 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아까 동동다리랑 달라요. 동동다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동동동동 뭐 이런 건데 이 아야 내 말 좀 들어봐는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기 위한 즉 화자의 이 시의 주제와 정서를 뒷받침해 주는 걸로 내용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후렴구입니다. 동동이랑 달라요. 두 개가 세트로 묶여 있었거든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이제 빨리 읽어볼게. 황혼 처음은 날에 개가 짖어보도나. 자, 개가 안 오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넘어가요 그냥. 자, 후렴구는 안 읽을게. 춘수가 만사택하니. 춘수만사택 연못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연못이 가득해갖고 물이 깊어 못 오나. 물이 깊어 못 오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하운 다기붕하니 구름이 많아서 산이 높아서 못 오나 산을 보고 있고요. 지금 세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개, 물, 산 때문에 못 오나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후렴구 넘어가면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한 곳을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부터 묶어보세요. 한 곳을 뭐 가로도 적고 이렇게도 묶어줘요. 한 앞에서부터 묶어요. 개소리 시작이거든요. 아니 이게 함부로 조상님이 쓴 걸 개소리라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제 조상이 쓴 거라서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어디 갔어?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그대로 읽을게.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으시고. 여기서 닫아주세요. 지어자 좋으시고.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자, 아래 주석도 달아놨는 별사탕도 있는데 구운몽 스토리입니다. 구운몽이라는 소설 워낙 또 기출도 많이 나왔는데 민준아 뭔 일 있니? 괜찮아? 여러분들 구운몽 누가 썼습니까? 서포 김만중 숙족내 인물이고 충신으로 또 이름이 높인 선비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아니 뭘 누굽니까? 김만중이지. 예, 제 22대 선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근데 내가 깔 수 있어. 내 조상이니까. 내가 제사 지낸 사람이니까 내가 까도 돼.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은요. 흥미 위주의 소설이에요. 제 조상이 써서 좀 알아요. 이 사람이 귀양가 있는데 효심이 깊어요. 나랑 다르게. 우리 조상님은 그랬나 봐.
그래서 귀한 거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소설을 매달 한 편씩 써줘요. 요거 읽고 시간 보내시라고. 그때 썼던 게 구운몽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중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구절이 이거였나 봐요. 초반에 이 성진이라는 얘가 이제 스님이거든. 이제 수련승인데 선녀들이 놀러 와요. 팔선녀가 예쁜 선녀들이. 그래서 걔들한테 작업 멘트를 막 날려요. 느끼한 멘트들을. 근데 지금 봐도 좀 재미난 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그게 재밌었나 봐.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성진, 걔가 스님이에요. 이 성진이가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얘들을 꼬시는 작업 멘트를 하나하나 다 던져주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아, 재밌지 않냐? 아, 좋구만. 아, 재밌다. 갑자기 들어가죠. 이유. 이게 그 당시 그냥 사람들이 즐기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맥락 없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서사와 관련 없는 거. 자, 넘어갈게. 안 중요한 거니까. 병풍의, 다시 돌아왔어요, 주제로. 병풍의 핵심이야. 병풍 뭔지 알지?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날의 날개야 날개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후려서 소리쳐서 뭐 이쯤 돼요. 사경 1점에 날 새라고 꼭 깨어 울거든 오려나. 자, 사경 1점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 시간이야. 새벽에 날 새라고 이제 날이 밝는다고 날이 밝으라고 꼭 깨어 하고 울어야 올려나. 올 것 같다는 거야? 안 올 것 같다는 거야? 안 올 것 같다는 겁니다. 핵심은 병풍입니다. 병풍의 닭이에요.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치킨이 노랑통닭이 아니었습니다. 황계라고 하니까 왠지 노랑통닭이잖아. 근데 아니었어요. 자, 그림 속에 닭이 울어야 그래야 올라나. 네, 님이 대상이 제외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제외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됐을까요? 예,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온다는 거야. 예, 제외하기 어려움에 대한 토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도 또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는 죽어서 황하수 되고, 강물 이름이야. 중국 황하강이야 이게.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서 도대선이 되어서 배입니다. 배가 되어서 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두덩실 떠서 노자. 놀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죽어갖고 강이 되고 내가 저기 배가 될 테니까 그러고 놀자. 예, 보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명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자, 이건 뭐냐면요.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사탕이 좀 잘렸어요. 미안합니다. 별사탕이 요거 잘렸는데 수특에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세요. 임 계신 데에 명휘, 밝은 빛.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달빛이야. 임 계신 데에 달빛을 빌리렴이라고 하셔야 돼요. 빌리렴. 임 계신 곳에 빛을 좀 빌려봐라. 빌려와봐라. 왜? 나도 좀 보게. 님의 있는 곳에 빛을 나도 좀 보게 달아. 네가 좀 빌리렴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예야 말 듣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줄이 미안해. 내가 잘렸어. 한 줄이 잘렸어. 미안하다. 수제라서 그래. 수특 보면 아는데요. 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줄 뭘로 끝나냐. 달이 발각하는데 못 오나 하면서 끝나요. 됐지?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문제 풀어봐. 자, 이제 2017 6평이었던가? 맞네요. 2017 6평.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다니까? 난 천재 아닐까? 자, 그래서 2017년 6평인데요. 동동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당해보고 얘기하자고. 고려가요가 나왔을 때 당혹스러움을 좀 느껴봐야 이제 공부가 좀 되니까. 자,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평설이 좀 길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재드릴게요. 서둘러 풀어보세요. 졸려라.
두루두루. 자, 1분. 아, 배고프다. 뭐 먹지?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어우, 빨리도 부셨네. 땡. 같이 볼게요. 13번 문제 몇 번 골랐어요? 13번 문제 몇 번, 고병준이 몇 번 골랐어? 아, 땡. 맛 좀 봐라, 이놈들아. 홍, 뭐 골랐어? 아, 땡. 노서연, 뭐 골랐어? 13번이요. 어? 5번 땡. 땡. 정답. 이게 빡쳐요. 그래서 이 동동이 나오면, 고려가에 나오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오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공부해야지. 자, 가볼게요. 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따 문제 풀 때 잠깐만 점검하러 오고요. 나의 동동은 1, 2, 3월은 다 알겠지?
자, 서사가 미쳤습니다. 이게 서사는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방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잠깐만. 아름고는 틀리면 안 되지. 이 새끼야. 내가 했잖아, 이거. 했어. 그렇구만. 미안합니다. 여기 해볼까요? 나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최선을 다해 그렸거든. 최근 그림 중에 거의 역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잔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야. 야, 이 머리를 어떻게 그릴까 내가 고민했는데 왕 같지 않습니까? 호호호. 물론 연애할 때 이런 거추장스러운 건 쓰진 않지만 야, 편하게 좀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고려가요가 궁중음에 편입된다는 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아, 이거야. 왕이 이제 딱 업무 끝나고 김대감들 김대감 정대감 오늘 그 이품 이상으로 퇴근하지 말고 오늘 소주 한잔하고 가자 이렇게 한 거야. 신하들이 퇴근 못하네 젠장. 왕명인데 뭐 안 되지. 뭐 오수병이 그랬으면 오늘 안 먹어요 하고 갈 수 있는데 오수병이 왕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따 경회로 그 진시까지 와 5시까지 와 예 하고서 이제 가는 거야. 젠장 오늘 또 회식이래. 젠장 하면서 이제 출연하면서 왔겠지. 이렇게 앉아요. 한잔하자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똑같냐? 회식을 하면요. 다 왔으면 자 빨리 먹자 이렇게 안 먹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셨나요? 꼭 뭐예요 처음에? 건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뭐 신입이 있으면 오늘 신입사원인데 뭐 가구 한 마디 더 먹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짜증나.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똑같아요. 이제 왕이 시작하려는데 오늘 김대감이 저기 오프닝 좀 해봐. 건배사 좀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물론 실제 공식 기록에서는 기녀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동동 무육 이 루트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해드릴게요. 기녀가 있겠어. 얘가 김대감이 있겠지. 김대가 이렇게 서요. 여기 서요 가운데. 신하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여기라면. 지금 사장이 사장이야. 사장이 너 신입사원이야. 와서 한마디 하래요. 여기 섰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더 왕쯤 되면 아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회사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뭔 얘기 하겠어요? 자, 다들 짠하시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 얘기야. 가볼게.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 덕이라고 하는 것을 곰배냐? 곰배에 받잡고. 자, 곰배. 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받잡다. 받치다라는 뜻입니다. 림은요. 앞이라는 뜻입니다. 배는 산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잔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잔으로 보는 입장인데 교과서에는 자꾸 산으로 번역하더라고. 자, 교과서 따라 드릴게요. 덕을 뒷산에 아니야 미안하다. 야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나 미쳤나봐. 이제 나 은퇴할게 내년에. 미안하다. 미안해. 나 미쳤나봐. 덕은 앞산에 바치고 나 네이버 찬스 한 번만 쓸게. 미안해. 늙어서 그래. 여러분들 은퇴한단 말 취소해야겠네요. 처음이 맞았습니다. 그래 김홍수 안 죽었어. 중간에 잠깐 획가닥 했나봐. 자 여기 서서 임금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야. 마이크 안 켜고 있었나? 몰라. 설마 아무도 안 보더만 뭘. 자 덕이라고 하는 거. 덕 좋은 거지.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 덕을 뒤에다 바치고 이 뒤를 신하들로 봐도 되는데요. 교과서 해석을 따를게요. 뒤 산에다 바치고. 자 경회로 맞은편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요. 예, 임금들의 선대 왕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뒷산이라고 번역해서 바로 종묘가 묻혀 있는 왕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신령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얘들을 왜 종묘에다 모시겠어? 이분들의 영혼이 우리나라 조선을 잘 이끌게끔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덕을 먼저 선대 왕들께, 신령님들께 바치옵고 우리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자, 앞엔 누가 있나요? 뒤가 여기인데 앞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래서 이거를, 림을 앞산, 앞에 있는 산, 바로 임금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교과서 공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누구한테 바친대? 임금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부아부 하는 거지. 복 많이 받으세요, 임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그다음 덕이라 복이라 한올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으라 오소이다 드리러 나오십시오라는 뜻이야. 드리러 오십시오. 나다,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의역하자면. 그래서 드리러 오세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다른 신하들한테. 자, 우리 임금님과 선대 전하들께 덕과 복을 드립시다. 잔을 듭시다라는 얘기겠지 뭐. 그리고 이제 음악 큐입니다.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아무 관련 없죠. 아무 관련 없죠. 13번 문제의 답이 3번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니은은 송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송축이 뭐야? 보내다. 축복을 보내다. 지금 임금님께 뭐 바라라고 했어요? 복 보내드립니다. 송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빡치죠, 이런 문제들.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가시리는 설명 안 드릴게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서 발생한 게 궁중음화로 편입된 겁니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14번의 답은 이거 정답률 엄청 낮아요, 생각보다. 근데 답은 되게 허탈해요. 답 4번입니다. 맞추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틀리신 분은 잘 봐봐요. 앞으로 와봐, 15조. A 묶음 보세요. 아니, 설명을 다 해줬어. A 아래에 보면요, 뭐와 뭐가 상응한다고 되어 있는지 찾으셨나요? 대칭 구조 어떻게 되는지. 자, A 밑으로 두 줄로 내려오시면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의 암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 숙력 군자의 모습이 상응한다. 두 개가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의 답 4번. 왜 틀렸는지 보이세요? A에서는 1, 2행이 대칭된다? 아니요. 1, 2와 3, 4 이렇게 대칭된다고 해야지. 1, 2는 그냥 물수리 한 쌍 잘 있다라는 얘기지 대칭된 게 안 보입니다. 설명 다 해줬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시간이 문제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자, 오늘 축하드립니다. 내가 서둘러서 개소리 안 해갖고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인정합니다. 3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18쪽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시조 위에 3개만 하고 오늘 끝납니다. 저 마지막 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도를 맞춰야 돼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고 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3시조만 하고 갈게요.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들이. 아니, 상진아, 자다가 지금 끝내드릴 교육만 들었구나. 안 끝났어, 이 새끼야. 시조 3개 하고 끝낸다고. 그걸 또 끝낸다만 듣고 집어넣고, 야, 주변에서 좀 말려줘. 쟤 뭐 자다가 지금 갑자기 그것만 번뜩 듣고 말려줘 좀. 너 다음에 앞에 앉아. 너 여기 앉아, 여기.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 보세요. 18쪽에 첫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는 작품들 좀 있을 거야. 읽어볼게. 이화. 자, 오늘은 좀 비율이 어제는 여학생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남학생이 더 많네요. 여기서 이 이화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 하려는지 알지? 이화여대 얘기하려는 거죠. 눈치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화가 뭐예요? 지금은 다 철폐했는데 옛날에 더올림 뒤에 마크가 대학교 이게 마크를 쫙 놨었는데 다 없앴거든. 자, 이화여대의 마크가 뭔지 아세요? 백꽃이에요. 백꽃.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백꽃이야. 백꽃을 왜 이화여대는 채택했나요? 하면 여기 시어라는 상관없습니다. 백꽃 색깔 때문에 그래요. 완전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순결, 순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을 했대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가 백꽃을 캐치할 백꽃에서 뽑아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하얀색, 2개네요. 하얀색이라는 색채와 바로 봄에 핀다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상진아, 이화여대 어때? 저 대학교요? 갈 수가 없지. 근데 갈 수 있다면 가도 나쁘지 않을까?
아니 뭐 수술 그런 얘기 안 할게. 그런 얘기 말고 공식적으로 갈 수 있어. 남자로서. 교수 아니야 학생으로서. 편입은 남학생 편입은 안 돼요. 유학이요? 외국인이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내가 이제 수능을 그만두고 저기 미국 수능 뭐라고 하지? SAT라고 하던가 그걸 응시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를 입학을 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이화여대랑 결연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돼요.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이화여대를 다닐 수 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달이 하얗고 하얀색 색채가 보이시죠? 은하니 삼격일 때 은하는 은하수고요. 삼격은 깊은 밤입니다. 옛날에는 12시를 쓴다는 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밤 11시부터 새벽 1시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냥 저 공부하다가 유튜브 보고 자는 시간인데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는 언제 하루의 활동을 끝내요? 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왜요? 밤에도 할 거 많은데 지금이야 전기가 있어서 그렇지 옛날만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달빛 하나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6시, 7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대신 일찍 일어나지. 자, 새벽 1시예요. 그 시대 때. 뭐야? 지금으로 따지면 느낌이 어때요? 새벽 4시쯤 돼요. 그리고 이 이화는 무슨 꽃에 현대에 대응하냐면 바로 벚꽃에 딱 대응합니다. 왜? 봄에 피고요. 나름 예쁘거든요. 자, 여러분들 벚꽃 피우면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올해는 조졌지만 내년에는 다르겠지. 내년에는 캠퍼스에서 뭐 할 거야? 연애하면서 벚꽃 그거 구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 벚꽃 딱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벚꽃거리가 대학가마다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캠퍼스 이제 남친 여친이랑 놀면 돼요.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새벽 4시에 혼자가 있는 거야. 무슨 기분일 것 같아요? 난 또 올해 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이랑 아무 상관없고요. 외로움, 쓸쓸함, 애상감. 자, 근데 외로움은 조심해서 갑시다. 애상감 정도만 합시다. 애상감. 쓸쓸하고 애상감. 정확히 무슨 심리인지는 좀 더 읽어보자고요. 계속 갈게요. 일지, 춘심. 자, 일지는요, 나뭇가지예요. 하나의 나뭇가지가 갖고 있는 춘심. 약간 의인화야, 이거. 이거 모르면 의인한지 눈치 못 채더라. 이번에 실려있으니까 체크하자고. 한 가지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봄의 마음을 자규 나왔다. 존버가 드디어. 자규. 접동새, 소쩍새 다 같은 새들이지. 얘들을 내가 왜 외우라고 했었어? 네? 얘들을 외우라고 한 이유? 저기 고인물들.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나는 쓸쓸함이라고는 안 했고 애상감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그 시는 애상감, 슬픈 시예요. 슬픔이야, 슬픔. 쓸쓸함 아니야. 슬픔이야, 슬픔. 아니 이거 중간에 오신 분은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그냥 이 새들이 나오면요. 그 새들이 이렇게 슬픈 부금 용어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 새들이 나오면 그 시는 하나 빼고는 자, 그건 나올 일이 없어요. 자, 하나 빼고는 모두 다 무조건 작품 분위기는 슬프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간 자규가 알겠냐마는 그다음 다정. 자, 지금은 다정하다가 자기 왜 이렇게 나게 다정해? 이렇게 쓰지만 그 다정이 아닙니다. 직역하셔야 돼요. 마늘 다자의 마음정. 마음이 많다. 무슨 마음? 그냥 마음 자체가 많은 거야. 심란하다, 심숭생숭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심숭생숭한 것도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금 솔로여서 여기 혼자 와갖고 궁상 떨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다만 이런 해석은 딱히 주류에서 멋있어 하지 않아서 뭔가 또 작가랑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이조년일 거예요. 이분이 충신이거든 나름. 그래서 관직에 있던 분이라서 관직에 있던 분이 뭐 지금 뭐 여자친구 없다고 쓸쓸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나라 걱정에 지금 잠 못 들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학계에 있는데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린 뭐만 뽑으면 돼요? 아이고 이분이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애상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어째 똑같이 끝날 것 같다. 박팽년 갈게요. 박팽년.
까마귀. 자, 시간 없으니까 미리 말할게요. 이 까마귀 나쁜 놈입니다. 눈비 맞아 흰은 듯 겁놈해라. 왜 나쁜 놈인지 여기에 있어요. 눈비를 맞아서 흰 거 같은데 사실 검어요. 자, 이게 뭐야? 위선이야. 자기가 마치 고결하고 흰색처럼 깨끗한 존재인 척하는데 사실 검은 놈인 거야, 속은. 그러니까 너는 위선적인 놈이구나 하는 거죠. 야광명월. 자, 달이랑 대조됩니다, 이 까마귀가. 야광명월은요, 주변이 까매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더 강렬해요. 달은 한결같아요. 이게 진짜 하얀 친구인 거예요. 대조되죠, 까마귀와. 이명한 일편단심. 단심 정도 체크해 두세요. 단심. 붉은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임을 향한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고칠 줄이 있겠냐? 고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박팽년은 근데 이건 해석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을 여자친구라 하시면 안 되고요. 박팽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밝혀진 연구가 다 됐기 때문에 임이 단종입니다. 단종. 수특에도 써 있어요. 단종이라고. 이게 뭐냐? 알죠? 세조가 단종을 강제로 폐위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거. 단종을 끝까지 자르다가 죽은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임이 뭔지 알겠죠? 단종, 그러니까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단심을 사용한 거예요. 단심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마지막 홍서봉. 봉이 들어가니까 왠지 친숙하군요. 마지막 갈게요. 야, 이거는 처음 나온 건데 처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조금 유치해. 가볼게.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그러니까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 건지 만 건지. 난 가볼게.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압록강 물이요, 푸른색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색이라는 걸까?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추측하면 되죠. 피눈물이 하도 흘려갖고 지금 빨개졌대요. 좀 유치하죠.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배 위에 허연. 자, 머리가 하얀이야. 배 위에서, 그러니까 나룻배 위에서 하얗게 센, 머리가 하얗게 센 뱃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라고 얘기해요. 마치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피눈물이 이렇게 많이 흘린 게 오랫동안 뱃사공을 한 사람, 머리가 하얗게 센 걸 보니까 오랫동안 뱃사공을 한 사람이 처음 볼 정도로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건 되게 힘들어요. 자, 다음 작품하고 한 세트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대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했었거든. 뒤에 3문제 있어. 이 문학 문제 3개. 뒤에 거는 문제가 없고 이 3개 풀어오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풀 시간을 안 줄 거야. 자, 안 풀어도 되는데 설명을 할 건데 풀 시간은 안 준다. 다음 주 오자마자 제출 전에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 테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뭘 알아봐? 뭘 알아봐?